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에는 무적 치트키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맞아도 피가 안 달아. 근데 현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치트키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해쳐도 나 감옥 안 가를 시전할 수 있는 최강의 방패.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근데 이 방패 이제 곧 뺏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냥 뉴스 읊어주는 거 아니고 이 법이 왜 바뀌는지, 그리고 바뀌면 진짜 해결이 되는 건지 아주 뼛속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본론부터 딱 꽂고 갑니다. 올해 초 대통령이 말했죠. 2달 안에 결론 내자. 무슨 결론? 바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지금까지는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생일 안 지난 친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냥 보호 처분받고 끝. 빨반줄 안 그어집니다. 근데 법무부가 이걸 만 13세로 딱 한 살 낮추겠답니다. 겨우 한 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한 살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중1과 중2의 차이? 아닙니다. 감옥을 가냐 마냐의 차이예요. 이게 왜 나왔냐? 숫자가 말을 해줍니다. 2021년 촉법소년 1만 명대였는데 2025년 예상치 2만 명 넘습니다. 4년 만에 범죄가 2배 떡상. 그 중에서도 중1 만 13세가 전체의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야, 이제 너네 다 컸어. 봐주는 거 없다. 선언한 거죠.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뉴스 댓글 보면 난리 나죠. 애들이 더 무섭다. 법을 악용한다. 여론조사 결과 성인 80%가 찬성. 심지어 청소년들한테 물어봐도 86%가 이 법 바꿔야 된다고 찬성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아, 내 친구지만 쟤는 선 넘었다. 가해자 또래들도 이 법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느끼고 있다는 증거죠. 국민 대다수가 지금 제발 참교육 좀 이러면서 사이다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여기서 분위기 좀 잡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단순히 애들이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 훔쳐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잔혹함 때문입니다. 2가지 사건 짧게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인천 초등생 사건. 여러분, 만약 내 아이가 학교 갔다가 그냥 안 돌아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엔 좀 늦나 보다 했겠죠? 전화해도 안 받고 친구네 갔나 싶어서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그러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그냥 핸드폰을 빌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8살 아이가 할 법한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며칠 전부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16살 김양이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니 우리 집 전화 써. 아이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갔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배웠을 텐데, 그래도 아직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 곳인 줄 몰랐던 나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어린 딸은 입에 담기도 힘든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것. SNS로 공범과 살인 공모하고 시신 유기하고, 그러고 나서 트위터에 글까지 썼죠. 재판 결과 성인이었던 공범은 무기징역, 그리고 김양에게는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고형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계획, 같은 범행에 가담했는데도 나이 하나로 형량이 갈렸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가 법정에서 오열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왜 같은 살인이 다른 처벌을 받느냐고. 두 번째, 부산 여중생 사건. 이건 진짜 영상 보신 분들 트라우마 왔을 겁니다. 피해자를 의자, 쇠파이프로 1시간 반 동안 때리고 그걸 영상통화로 보여주고. 근데 가해자 중 한 명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 촉법이라 처벌 안 받지? 실제로 그 중 한 명은 형사처벌 피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애들이니까 몰라서 그랬다? 아니요. 요즘 애들은 법을 검색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원행정처나 인권단체에서는 13세는 아직 뇌가 덜 컸다, 가정환경이 불우한 애들을 처벌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빵 훔친 장발장이랑 계획살인범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열받는 포인트는 생계형 범죄가 아니잖아요. 법을 방패 삼아 낄낄거리며 사람 때리는 그 고의성이 문제인 겁니다. 전문 용어로 산별적 엄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환경 탓하기엔 요즘 범죄 수법이 너무 정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범행 장소 물색하고 알리바이 만들고, 이게 13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아니 그 머리로 처벌도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 그리고 이번 논의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바로 부모 책임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가 사고 치면 부모님은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론이 바뀝니다. 애가 저렇게 될 때까지 부모는 뭐 했냐?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괴물이 되지 않게 가르치는 것, 그것도 부모의 의무니까요. 이거 법으로 강제되면 가정교육 분위기 확 바뀔 겁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뼈 때리는 말 하나만 할게요. 법 바꿔서 13살짜리 감옥 보낸다고 세상이 갑자기 천국이 될까요? 감옥 갔다 오면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개과천선할까요? 오히려 범죄 기술 배워서 나오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처벌은 확실하게 하되 교화 프로그램도 빡세게 돌려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애들은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잖아요. 우리가 약자 무시하고 법 어기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힘세면 장땡이구나. 이거 배우는 거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반성이 없는 처벌 강화는 그냥 폭탄 돌리기일 뿐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손수건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가해자의 웃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꾸 이런 어이없는 범죄와 판결이 계속되면 AI 판사 도입하자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과연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팩트 폭격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야 다음에도 더 킹받는 주제 들고 옵니다. 안녕!